안녕하세요.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.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실리콘밸리의 대표 커피라고 하는 필즈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실리콘밸리의 공식 커피라고 불리는 필즈 커피. 왜 이렇게 불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했었던 것 중에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제일 즐겨 마시는 천연 음료, 그러니까 과일 주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 영상은 한번 찾아보세요. 찾아보시고 오늘은 영상이 뭐 100개가 넘으니까 이제 거기서 찾는 것도 일은 일이겠네요, 사실. 요 위에 이렇게 무슨 링크를 달아주는 게 있던데 그걸 아직 못 하고 있네요, 아직. 필즈 커피는 마크 저커버그,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죠. 저커버그가 7,500만 달러, 그러니까 798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 회사예요. 커피 브랜드에다가 798억, 그러니까 약 800억을 투자를 한 거죠. 돈이 많다 보니까 투자도 마음에 들면 투자도 퍽퍽 하네요. 아주 멋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 이 필즈 커피에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곳에도 원두를 공급할 정도의 그런 부분을 갖고 있대요. 그러면 필즈 커피가 어떻게 해서 이 실리콘밸리의 공식 커피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아이디어가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들이 있어요. 창업자가 필 제이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필 제이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토가 있답니다. 모토가 뭐냐면 나는 커피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어떤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바리스타예요. 그래서 이 필즈 커피에 가보면 메뉴판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메뉴판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어 커피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차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연 과일 주스 종류들도 있고 이제 뭐 서브 메뉴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커피 종류를 이렇게 쭉 보면 뭐 아메리카노가 있고 그다음에 에스프레소가 있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모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. 저는 주로 아메리카노 따뜻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만 보는데 어찌 됐든 근데 이 필즈 커피에 가서 메뉴판을 딱 보면 한 30여 가지가 있는데 이 30여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메리카노 뭐 이런 말 단어들이 아니고 이 필 제이버가 만든 독특한 이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 이름이 30가지가 이렇게 쫙 돼 있답니다. 돼 있는데 이게 뭐 결론적으로는 이게 돼 있다고 해도 이게 맛이 있어야지. 이게 뭐 필 제이버가 암만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 팔리지가 않을 거고, 팔리지가 않으면 굳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을 이유가 없는 거고, 그런 회사에다가 800억 원이라는 돈을 마크 조크버거가 투자할 이유는 더 없겠죠. 그쵸? 그 사람도 투자자인데. 창업자이자 뭐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투자자 아닙니까? 왜냐면 지금도 그 많은 계열사들을 두고 페이스북 계열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좋은 회사들을 인수하는 거죠. 그런데 그런 IT 회사가 이런 오프라인의 커피 회사 프랜차이즈를 인수했다라는 것이 뭐 투자를 했다는 것이 일단 독특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어떤 점이 독특한지를 한번 볼 텐데요. 일단은 커피를 만드는 방식이 독특하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는 바리스타가 핸드드립으로 한 번에 한 잔의 커피만 만든대요. 그러니까 그 고객이 주문하면 그 고객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 주는 거죠. 한 사람이 한 주문을 소화하는 거예요. 바리스타가. 그렇게 해서 뭐 샷을 추가할 것인지 한 뭐 원샷, 투샷, 쓰리샷을 추가해. 우리나라는 뭐 투샷까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 원샷, 뭐 미국엔 뭐 계속 추가가 되나 보죠. 샷을 몇 잔을 추가할 수 있는지 뭐 그거 추가하기 나름이니까. 그다음에 크림을 올릴 건지.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크림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지잖아요. 그쵸? 그 다음에 시럽은 얼마나 집어넣을 건지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 물어봐서 고객이 이제 한 사람의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바리스타 한 사람이 그 고객의 취향을 쭉 따라가는 거죠.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스타일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지나요. 이제 그 사람 거를 만들어서 몇 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딱 받으면 맛이 맛있습니까? 마음에 드십니까?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돼.
오래간만에 재채기를 하네요. 죄송합니다. 그 맛있냐고 물어보는 거죠.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좀 맛있다든지 아니면 덜하다든지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겠죠. 자기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만들어 준답니다. 그러니까 맛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. 다시.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. 그쵸? 역발상으로 반대가 되는 거죠.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두 명이 가서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나 뭐 아이스 따뜻한 걸 달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들 생각이 안 나는데 주로 그걸 안 시켜요. 저는 안 시키기 때문에 뭐 달달한 거, 뭐 모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예전에 많이 시켜 먹던 거 있었는데 근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.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이렇게 휘핑이 더 되거나 크림을 올리거나 내지는 샷을 추가하거나 시럽을 더 타거나 이랬을 땐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맛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 취향에 맞추는 경향이 굉장히 강할 거 아니에요. 그걸 맞춰주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 바리스타가 만들어준다는 거죠.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? 전 딱 떠오르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싸겠구나. 왜? 남들은 한 잔 만들어서 파는데 그 돈을 받는데 여기서는 계속 고객이 틀리다고 하면 계속 바꿔서 만들어 줄 테니까 일단 시간도 올라가고 재료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? 그쵸? 그리고 그 못 먹겠다 아니라고 한 것은 버려지든지 없어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원자재 코스트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가격 단가도 소비자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. 또 한 가지.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한 손님이 너무 앞에서 만약에 점심 타임이다 그러면 이 피크 시간대인데 이 한 손님이 차지하는 시간 비중이 높아진다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줄은 길게 설지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 집이 마음에 들어도 내가 가서 하긴 시간을 너무 날리는 경향이 있어.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운영상, 경영상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 부분이죠. 그런 생각이 드시죠? 마찬가지입니다. 이쪽에서도 이런 그 필즈 커피에서도 필 제이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. 사람들이 맛도 있고 좋다, 서비스도 차별화돼 있고 좋은데 너무 오래 걸려.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죠. 그래서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? 필 제이버가 창업자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럴 거 아니에요. 점심때만 되면 뭐 줄줄 막 사람들이 잔뜩 서 있을 텐데. 근데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그때 단기 매출을 확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피크타임에 시간만 길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효율도 떨어지는 거죠.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. 역시 저커버그가 투자를 해서 그런지 간단하게 앱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. 오프라인식으로 앱을 만드는데 이 앱의 특징은 간단합니다. 고객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의 한계는 점심타임인 15분 정도가 한계라는 치가 나온 거죠. 그래서 바리스타가 여러 명의 바리스타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앱을 만들어서 바리스타를 등록을 합니다. 그래서 주문 앱을 만든 거예요. 일종의. 고객이 와서 바로 픽업해서 갈 수 있게끔. 그럼 바리스타는 그 고객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걸 딱 만들어 놓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면 고객의 취향을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필즈 커피에서 만든 주문 앱은 실질적으로 그 주문 앱이 스타벅스에 있는 주문 앱 사이런 오더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답니다. 뭐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주문을 미리 받아서 그걸 좀 더 효율성 있게 만들겠다고 한 것도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도 그런 방식이고 필즈 커피의 주문 앱도 그런 형식이 되겠죠. 그래서 먼저 매장을 선택을 하고 가까운 매장으로 찾아가겠다는 매장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음료를 주문할 걸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바리스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음료를 주문한 것에 자기가 추가할 수 있는 거. 아까 주문의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? 어떤 음료를 커피를 선택할 것인지를 정하고 거기에 샷을 추가할 건지 크림을 추가할 건지 시럽을 추가할 건지를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제조를 해서 마시는지 그것에 그 사람에 맞는 합당한 레시피를 찾는다 그랬죠. 마찬가지 주문 방식도 이 앱을 통해서 필즈 커피의 앱을 통해서 선택을 하면 샷을 몇 개를 추가할 건지 커피를 선택하고 샷을 몇 개를 추가할 건지 시럽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의 양을 넣을 것인지 크림을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 어느 정도의 양을 올릴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게 한번 이제 선정이 돼서 놔주면 그 다음에는 이 레시피가 저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만든 바리스타가 이
고객의 앱에 뜨게 되는 거죠. 어떤 바리스타가 만드는 앱이다. 저 커피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고객은 그 매장을 선택한 다음에 바리스타를 선택을 하고 음료수를 자기가 저장해 놓은 음료, 그 한번 먹었던 음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최고의 맛을 냈던 음료, 그것을 선택을 해서 놔주게 되면 고객에는 매장에는 고객이 몇 시에 들어와서 픽업을 할 거라는 것이 나오고 그 시간 안에 바리스타가 만들어내는 거죠. 만들어내서 그것을 바로 가져갈 줄 서지 않고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거죠. 그런데 그것을 고객의 성향을 앱을 통해서 주문 앱을 통해서 미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고객이 바로 마셔도 그 굳이 이렇게 바리스타하고 1대1로 대면을 하지 않고 해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필치 커피의 제일 어려운 점이 해결이 된 거죠. 필치 커피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커피를 선택을 고객이 하고 그 고객이 선택한 커피를 가지고 바리스타가 만들어서 그거에 맞는 적합한 것을 그 고객이 바로 픽업해 갈 수 있게끔 해주니 길게 줄 서는 현상도 줄어들게 됐고 그 다음에 많은 바리스타, 여러 명의 바리스타들이 공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,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성향이 딱 맞는 커피를 나한테 제공을 해주니 그것도 최고인 거죠. 갑자기 이 대목이 생각이 나네요.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저거 상궁이 장금이 어렸을 때 물심부름을 시킵니다. 물심부름 시키면서 물을 떠오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상궁이 한든 그 최고 상궁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장금이한테 물은 무색무취하잖아요. 그쵸?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면서 물을 떠오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서 이 물맛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것처럼 내가 매일 먹는 커피인데 그것을 내 취향에 딱 맞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미용사한테 내 머리를 맡기듯이 똑같은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미용사의 미용실에 있는 시스템을 필지 커피가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커피에서 누구나 다 하고 있는 패턴을 이렇게 필지 커피에서 도입을 하다 보니 필지 커피는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. 제가 실리콘밸리를 가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실리콘밸리를 가면 필지 커피를 꼭 가보겠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커피를 드실 텐데 여러분들의 커피에 대한 생각,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. 이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하지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?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